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사람들은요, 종종 땀보다 돈을 먼저 가지려고 하고, 설렘보다 희열을 먼저 맛보려고 하고, 베이스 캠프보다 정상을 먼저 정복하고 싶어하고, 노력보다 결과를 먼저 기대한다고 하죠. 그래서 무모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조바심도 내고 쉽사리 좌절도 하게 된다고요. 무슨 일이든 순서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가끔 우린 순서를 무시하고 기다림을 생략하고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만 잔뜩 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조바심에 좌절하게 됐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는 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긴 기다림을 동반한 계속되는 과정도 꽤 괜찮은 거 아닐까요? 6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There's a party going on in here. It's been happening for many years. You weren't invited and don't want to stay. 6월 18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미카의 라스트 파티였습니다. 미카의 목소리는 진짜 중성적이네요. 순간 딱 듣는데 처음에 여자 목소리인가? 했어요. 중성적인 매력이 뚜렷한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람들은 종종 결과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과정의 소중함을 좀 잊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과정에 대한 고민보다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만 더 커지는 성향이 크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좀 많이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나 꿈이나 상상 때문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참아내고 그런 뭔가 힘든 역경 같은 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 보면 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가 더 값진 걸로 느껴지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결과에 대한 뭔가 큰 기대감 때문에 시작을 하거나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진짜 소중한 일이구나, 이게 진짜 나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구나 배워가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둘 다 중요한 것들이겠죠.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이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솔리스트들과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볼쇼이 극장 솔리스트 갈라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티켓입니다. 그리고 수학천재 소년의 사랑을 다룬 감동실화 영화 네이든 예매권도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과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배달의 민족,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 구론산 바몬드, 대광 AMC,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셔, 팜스코, 롯데제과, 로얄 팰리스, 보령제약, AHC와 함께합니다. 검은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가져온 노래는요, 큐바니즘의 Vamos a Bailar라는 곡입니다. 이 팀명과 제목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 라틴 음악하는 팀이고요. 일단 재즈를 기반으로 한 상당히 섹시한 팀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큐바니즘은 일단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여성 라틴 음악 밴드고요. 바무사 바일라르라는 제목은 춤추자라는 뜻이 담겨있는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무사 바일라르라는 제목이 참 여러 곡의 제목으로 또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라틴 음악의 색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이 여성 보컬리스트의 추임새라든지 여러 발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다가와서 와, 감성 자체가 상당히 진짜 뚜렷한 색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한국 팀이에요. 같이 들어보시죠. 큐바니즘의 바모사 바일라르 듣겠습니다. ¿Estás listo? 어둠 속에 감춰둔 이 모든 게 내겐 보여. 멀어져 가는 큐바니즘의 Vamos a Bailar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죠?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뭔가 정열적인 그런 느낌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죠. 박은정님, 임신 6개월째인데 며칠 전부터 군고구마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파는 데가 없어서 못 먹고 있었는데요. 친구 만나러 간 신랑이 조개구이집에서 구워오고 있대요. 기대돼요. 너무 이쁜 신랑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신랑분이 진짜 이건 정열이다. 열정을 넘어섰어요. 이건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정열적인데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임신하시고 하면 먹고 싶은 음식들 막 많이 생기고 그걸 또 챙겨주고 싶은 신랑의 마음 같은 것들이 진짜 그 어떠한 식욕보다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그걸 사주고 싶은 남편분의 마음도 어떠한 마음보다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맛있게 드시고요. 이게 또 막 먹고 싶은데 또 냄새 맡으면 갑자기 못 먹겠고 그런 경우가 있다던데, 박은정님은 군고구마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미님,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는 21살 남자입니다. 한 달 전 2년 가까이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제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근데 벌써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마음이 헛헛해서 아르바이트도 손에 안 잡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한 달 전에 야속하게 느껴지고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닐까,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놓아주시고 본인도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어서 또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도 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같을 수만은 없거든요. 또 둘이 동시에 시작한 게 아닌 것처럼 끝나는 것도 동시가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천천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496님, 오늘 푸른밤을 처음 듣고 있어요. 1년 반 가까이 일하던 곳을 그만뒀거든요. 항상 3시 넘게 일이 끝나서 못 들었는데 지금 자전거 타면서 마지막 퇴근을 하며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하기 5분 전까지는 진짜 좋았는데 막상 퇴근하니까 시원섭섭하네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항상 3시 넘게 일이 끝났다니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군요. 일단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푸른밤이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하네요. 0037님, 어제 조카랑 심야 영화를 보고 왔는데 20대 남정네 둘이 저희한테 오더니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30대 주부인데 기분 좋던데요. 자꾸 웃음이 나요. 남편아, 방심하지 마. 꼭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남편분 기분이 어떨지 전 예상이 전혀 안 가네요. 이게 뭐랄까, 어떤 기분이 일어나 모르겠다. 조금은 그래도 나의 아내가 이 정도로 아직까지도 또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또 내비쳐진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질투도 날 것 같고 그렇네요. 6451님, 새벽 12시 반쯤에 독서실에 혼자 조용히 와서 불도 켜놓고 있지 않으신 제 옆자리 여자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서운 게 당연하죠. 불도 안 켜고 그냥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타입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밤눈이 밝으신 분일 수도 있고 불 켜면 좀 집중 안 되는 분일 수도 있고,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하실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힘내십시오. BSJ 안님, 쫑디, 저 내일 선 봐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좋아해온 애한테 결국 제대로 된 고백도 못 해보고 이렇게 됐네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백을 못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선, 어쨌든 내일 보시니까 선은 잘 보시고요. 항상 선이 다 잘 되는 것만은 또 아니니까 어쨌든 좋은 인연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선 보는 분이 됐든 아니면 오랫동안 좋아하는 분한테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됐든 변화를 꾀하시길. 참여하기님, 여자친구와 급 일출 보러 정동진행 기차를 탔네요. 도착 시간은 4시 30분. 기차에서 맥주 한잔하며 라디오 듣고 있으니 행복해지네요. 여자친구 이름은 우은혜예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게 이름 한번 불러서 놀래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은혜, 놀라셨길. 근데 주무시지 않으시려나? 이렇게
기차 타고 쭉 가시다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기차 타고 부산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친누나랑 같이 되게 급하게 그날도 뭐 당일이었는데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사무선 버터플라이의 걷기만 하네, 그리고 메이슨 더 소울의 How I Feel About You 듣겠습니다. 걷기만 하네 환한 가로등 나는 네 곁에서 널 따라가 걷기만 하네 어디로 갈까요 잘할 수는 없어 너무 짙은 향기도 MBC FM for you. 홍진경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목요일 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선곡으로 마음에 쌓인 독소까지 싹 없애주는 푸른밤의 디톡스 나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어떤 디톡스죠? 레몬인가요? 뭐지? 어느 편이지? 글쎄요. 그냥 음악 디톡스라고 하면 되겠죠. 뮤직. 예, 알겠습니다. 네네. 나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이란 무엇인 것 같나요? 근데 이 말 정말 적당한 것 같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날이 있나요? 전 내일이 맨날 걸리던데요. 그러니까 눈 떠야 할 내일이 너무 마음에 걸리던데. 그렇잖아요.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편하게 잠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자리도 편하고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도 좀 더 좋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네. 이게 현대인들은 다들 갖고 있는 고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자, 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해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환기해볼까? 환기. 그렇죠.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 공기가 뭐 좀 걸리는 좀 마음에 걸릴 때가 좀 있어요. 그게 비단 그냥 공기가 아니라 분위기. 그래요. 또 환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환기시키다라고 말하는 게 공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다시 돌아볼 때 환기시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음반 작업하느라고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앉아 있어요. 드디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디어 클라우드 음반 작업 들어갔다 합니다. 근데 정말 미치겠어요. 나중에 막 온몸이 붓더라고요, 몸이. 거의 뭐 좀 움직여라 이 여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몸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근데 그럴 때 필요한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묵은 어떤 공기, 내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줄 그런 노래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좀 들으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좀 다 털어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 덕지덕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뭐 정신 없고 머리도 아프고 네.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맞아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또 계절이 바뀌면서 또 익숙했던 날씨와 네. 또 달라지니까 그쵸. 몸도 뭐 마음 같지 않고 적응해야 될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많아요. 사계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계절이 사계절 뚜렷한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축복이라고들 하는데 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것. 근데 그래서 정말 옷도 많이 사야 돼. 예. 근데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빠르대요. 이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군요. 근데 모르겠어요. 머리가 좀 나빠도 되니까 약간 편하게 살고 싶은 기분이 가끔은 맞아요.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어떤 곡 들어보는지. 첫 곡이 정말 끝내주는데 들으면은 기분이 그냥 싹 좋아지는 그런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플로라이다의 신곡이에요.
I don't like it, I love it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아, 플로라이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로? 멋진 흑인. 그죠? 그리고 이 기가 막히는 삼박자 랩. 그가 거의 뭐 트렌드를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삼박자 랩은. 음가가 있는 그리고 그쵸. 그죠. 그냥 랩이 아니라 뭔가 계속 노래처럼 하잖아요. 멋있어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플로라이다의 I don't like it, I love it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Uh-oh. So good it hurts. I don't want it. I gotta have it. Uh-oh. When I can't find the words, I just go.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시 클럽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플로라이다의 I don't like it, I love it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이때 시원하고요. 네. 제목- 여름 같죠? 제목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되게 심쿵이네요. 왜요? I don't like it. 난 좋아하지 않아. 사랑해. 반전 매력. 안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잘한다. 예. 저는 이 푸른밤에 그 약간 드라마타이즈에 네.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되게 뜻이요? 잘할 것 같아요. 뭐 아주 드라마 연기하라고요? 연기하는 거 너무 잘할 것 같아. 진짜. 진짜 내가 DJ를 17년 한다 그랬지 푸른밤 17년 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그거 시키면 나 딴 데로 가려고 막 노력할 수도 잘할 것 있어. 같은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네. 자 노래 소개도 해주시죠. 일단은 플로라이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쵸 그랬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어. 그 클럽 힙합의 최강자다. 음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몸을 흔들기에 아주 적당한 곡들이 많고요. 네. 이 곡의 피처링은 또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마빈 게이 곡을 표절했다고 난리가 났었던 로빈 시크가 그죠. 피처링을 했습니다. 참 이 베이스 라인이나 뭐 기타의 어떤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적절하게 클럽 믹스랑 같이 진짜 편곡이 잘 된 곡인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여름 같아서 좋지 않나요? 이게 사실 플로라이다 네. 곡 중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노래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 4, 3, 2, 1이었나? 그런 곡도 있는데 이것도 진짜 완전 여름이랑 딱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그렇구나. 플로라이다 곡 중에는 네. 여름 저격 곡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플로라이다라는 이름이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플로리다예요. 그쵸. 그 미국 플로리다주 있잖아요. 네. 마이애미 출신이래요. 심지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땐 이 더운 나라에서 원래 태어나고 그 여름을 정말 잘 만끽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더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좋은 노래 I don't like it, I love it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곡은 요즘에 좀 매일이 좀 지겹고 힘들다. 네. 뭐 그럴 때는 또 이 더워지는 날씨도 싫고 뭐 심지어 조금 더 가면은 내가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싫어지면 내가 뭘 해도 싫고 그냥 그럴 때 이 노래를 들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 중간 가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난 나를 사랑할 줄 알아. 무조건 나를 사랑할 줄 알아. 나는 여왕이니까. 오. 그리고 이런 가사가 재밌었어요.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난 주름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에 잘 있네. 내가 가진 모든 걸 사랑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자존감이 느껴지네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인디아 아리의 비디오라는 곡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쵸?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네. 자, 듣고 올게요. 인디아 아리의 비디오 듣고 올게요. Sometimes I shave my legs and sometimes 인디아 아리의 비디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 좋아요. 이 여자 너무 멋있어요. 음. 그죠?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많이 성공했고 네.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활동이 뜸한 건지
네, 좀 제대로 많이 안 들어보게 되는데 네. 이 곡은 인디알이 데뷔곡이에요. 음. 데뷔곡이고 이 인디알이 얼굴 보면은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퉁퉁하고 되게 평범하게 생긴 흑인인데 네. 그 당시에 그 알리샤 키즈라는 굉장히 미녀인 싱어송라이터랑 같이 붙었어요. 데뷔를 그렇죠. 같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또 그래미상도 같이 후보에 올랐는데 미녀인 그녀에게 모두 상이 다 갔죠.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를 좀 사랑해야 될지 잘 가르쳐주는 노래 같아서 저는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곡도 막 그렇게 뭔가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아서 네, 더 듣기 편한 것 같다라는 기분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어쿠스틱한 감성 자체가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타를 본인이 치면서 곡을 쓰다 보니까 더 음.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곡을 쓰는 것과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치면서 바로 곡을 쓰는 것 이것과 또 먼저 연주를 해놓고 거기에 멜로디를 입히는 것 이게 느낌 확 다르죠, 다르거든요. 다르죠. 맞아. 이 곡 같은 경우는 왠지 동시에 나온 것 같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진짜 그거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기타를 안고 리듬을 치면서 나온 멜로디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그쵸. 멜로디는. 완전 리듬 위주니까 네. 기타의 그 피킹 리듬에 맞춰서 맞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인디아리는 그 실제로 손가락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웠어요. 아 저는 진짜 베이스 치면서 제일 억울했던 게 진짜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근데 이게 동양인들은 대부분 또 손가락이 그 서양인들에 비해 짧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흑인들은 이 손가락 악력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뭐 백인인 뭐 존 메이어 같은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손이 거의 2배예요. 뭐 농구 선수만 봐도 그렇잖아요. 농구공 한 손에 잡잖아요. 네네네. 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들이 안으면은 굉장히 큰 기타가 정말 베이비 기타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연주하기가 편할 거거든요. 아, 정말. 유리하죠, 유리해요. 정말 유리하죠. 당연하죠. 제가 톤이 그래서 다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보컬로 전향한가 봐요. 그랬구나. 손가락이 짧아서. 아니 그 기타 그 4개 네. 손가락 이렇게 유연하게 그래.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늘리잖아요. 네네네. 그 어렸을 때 하는 거 소용 하나도 없대요. 그 소용 없구나. 얼마나 했는지 4개 껴갖고 길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아유. 근데 진짜 손가락 길면 유리하니까 좀 부러워요. 그런 근데 면에서는. 그때 해가지고 음. 지금 검지랑 중지랑 벌어지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아, 진짜? 지금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벌어지는 양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럼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은 있어요? 네, 정말 어렸을 때 배워서 정말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네. 정도로? 그다음에 저는 베이스를 거의 처음 배운 악기라고 볼 수 있죠. 저한테. 베이스도 어울리는데요? 네, 베이스 많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쳤으니. 저는 베이스가 진짜 재밌는 악기인 것 같아요. 다른 악기보다도. 베이스는 리듬 악기입니다.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멋있죠. 네. 선이 있는데 리듬 악기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다음 곡 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곡은 그 인피니트 리더의 김성규 군이 2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솔로 앨범이라고 한데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넬의 김종환 씨가 프로듀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노래만 들어보고 이거는 정말 김종환 씨 멜로디인데 이러고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앨범을 전체 프로듀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만남이 또 특별한 게 이 김성규 군이 원래 넬의 음악을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대요. 그거 좀 재밌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꿈을 준 사람에게 프로듀싱을 받아서 앨범을 낸다라는 좋다. 정말 멋있네요. 좋죠. 그죠? 근데 그래서인지 불편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이런 작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김종환 씨랑 성규 군에게 서로에게 환기가 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성규의 너여야만 해. 그렇네요. 그 김종환 씨도 네. 나의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온 친구가 또 나에게 프로듀싱 받는다라는 게 본인에게도 상당히 뜻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김성규의 너여야만 해 듣고 오겠습니다.
want you back. 난 네가 없으면 가슴이 탁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오늘은 환기해볼까?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어요. 네, 2부 끝곡으로 김성규의 너여야만 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이 곡이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네. 일단 아이돌 보컬로서 네, 또 이름을 꽤 알렸던 김성규 씨가 네, 이것은 사실 아이돌 뮤직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완전한 리스닝 뮤직이고 밴드 스코어 사운드가 주를 이루는데 네네. 여기서 또 본인의 목소리를 잘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놨다라는 게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 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또 보는 입장은 약간 다른데, 네, 그래요. 밴드 스코어의 음악을 네, 사실 누가 들어도 내일 같은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김성규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고 인기가요 내지는 뮤직 방송, 음악 방송에서 이제 무대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게 재밌어요.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내일이 하면 어떻게 할지 이미 상상이 된단 말이죠. 밴드 스코어 나와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음악을 아이돌인 이 남자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가장 저는 좀 궁금한.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무대 때문에 오늘 무대를 보고 선곡한 곡이기도 하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무대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여야만 해 보다도 이제 무대는 다른 곡이 더 멋있기는 했어요. 컨트롤? 네. 네. 그 노래가 훨씬 멋있긴 했는데 그래 저 노래에도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댄서블한 음악이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무대를 보니까.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K-팝에서 아이돌 뮤직이 차지하는 범위가 이제는 너무 넓어져서 어떤 장르든 아이돌이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렇죠. 그 상당히 좀 친절해진 네. 듣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경지가 좀 됐는데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귀가 네. 글쎄 저는 이런 음악들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줘야 음. 또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저 노래가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부르는구나.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을 텐데. 근데 김종환 씨가 예전에 박지윤 씨한테 준 곡, 뭐 4월 16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얼마 전에 윤하 씨한테 준 노래까지 다 보면은 대부분 좀 발라드. 네. 그러니까 그냥 서서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면 이번에 김성규 씨한테 준 노래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들으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성규 씨의 노래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곡은 제가 요즘 정말 빠져있는 밴드의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좀 몽환적이면서도 댄서블한 기분을 이렇게 놓지 않는 아주 좀 요즘스러운 밴드인데요. Years and Years라는 밴드의 King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왕. 왕.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할게요. 네. Years and Years의 King 듣고 오겠습니다. I caught you watching me under the light. Can I be a line? They say it's easy to leave you behind. I don't wanna try. Years and Years의 King
들으셨습니다. 네. 좋네요. 진짜 좋죠. 리드 소리부터 상당히 귀가 팍 꽂히는데요. 그냥 아예 앞에 한 3초만 들어도 좋은 노래 바라바라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디스코 리듬. 네. 좀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좀 레트로한 분위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세련됐어요. 이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이 복고. 맞아요. 옛날 감성. 음. 그런데 그거를 정말 요즘 애들이 해석하는 느낌으로 가야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영국 BBC에서 옛날에 뭐 아델이나 제임스 블레이크, 뭐 샘 스미스까지 네. 많은 신인들을 키운 BBC인데 올해에는 이 Years and Years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나만 알고 싶은 나만 알고 싶진 않지만은 그래도 너무 커버리면은 마룬 5처럼 돼. 그러면 막 마룬 5 뭐 국내 밴드인 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좋긴 하겠다. 내한을 하니까. 샤이니보다 한국 콘서트를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놀란 게 아니 원래 그 내한 공연이 잦으면 매진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최근에 지금 매진을 또 쳤거든요. 마룬 5가 정말 대단한 밴드가 아닌가. 해외에서도 그렇게 콘서트를 많이 하나? 많이 하죠.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매진이 되진 않지 않나 뭐 이런 내진행렬.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같은 포맷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새 노래가 나와서 그쵸. 그 노래를 하지 않을까. 네. 마룬 5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Years and Years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일단은 2014년에 데뷔를 한 친구들이고요. 네. 그 몇 개 노래가 없는데도 벌써 UK 차트 일렉트로 차트에서 1위를 한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보컬한 친구가 진짜 약간 너드 같이 귀엽게 생겼는데 올리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자인데요. 네. 이 그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God Help the Girl이라는 그 음악 영화가 있어요. 네. 베렌 세바스찬의 그 보컬인 스튜어트 머독이 감독한 그 영화였는데 거기서 또 주연을 맡은 그래서도 또 알려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3명으로 이루어진 트리오, 일렉트로 팝 트리오입니다. 일단 네. 보컬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죠. 목소리가 되게 귀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저는 R&B 성향이 있는 애드립 같은 라인이 되게 재미있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따라 부르고 싶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자, Years and Years의 노래도 들어봤고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은 오로지 제 취향인 노래를 선곡을 해봤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환기시킬 때 들은. 그렇지. 네. 맞았어요. 이 노래만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막 되게 신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몽환적인데 좀 쿨해서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와이 오크라는 듀오의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이 와이 오크가 대체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와이강의 오크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와이강은 영국에 있는 강 이름인데요. 몰라 너무 좀 벌써부터 난해하죠? 그래요. 본인들의 색이 뚜렷할 것 같다라는 느낌. 맞습니다. 미국 인디 밴드고요. 씩토크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할게요. 와이 오크의 Sick Talk 듣고 오겠습니다. 와이오크의 Sick Talk 듣고 오셨습니다. 오, 네. 좋아요. 몽환적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 목소리가 일단 매력적이고요. 맞아요. 이런 목소리 진짜 좋은데. 남자죠?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네. 속았네. 일단은 그 앤디 스탁이라는 남자가 드럼을 치고 젠 와즈너라는 여자가 베이스를 치면서 공연을 하는데요. 여자 목소리였고요. 그 특이해요. 좀 왜냐면은 두 사람이 같이 공연을 하는데 이 주된 멤버가 드럼 베이스라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할 줄은 아나 봐요. 기타랑 뭐 건반이랑 프로그래밍까지 다 같이 할 줄 아는 두 사람이 네. 공연을 할 땐 드럼이랑 베이스를 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와이오크. 그러면 나인 씨는 이 곡을 언제 가장 많이 들으세요? 요즘에는 그 걸어 다닐 때
요즘에 무조건 걸어 다니려고 했어요. 너무 운동을 못한 것 같아서. 근데 걸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려드린 플로라이다랑 이렇게 와이오크랑 또 Years and Years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으면 기분 진짜 좋아집니다. 아 근데 이런 곡을 길거리에서 들으면서 음. 딱 걸으면 네. 왠지 뮤직비디오 찍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게 음악이 딱 나오는 가끔 순간. 너무 젖어 있을 때가 그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거든요. 그죠. 옆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나한텐 그 음악이 들리지 않거든. 왜냐면 저 사람 지금 이어폰으로 지금 네. 혼자서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근데 가끔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횡단보도에 내가 서 있다. 음. 그럼 진짜 창피하죠. 나중에 창피해지죠. 모든 비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 뭔지 아세요? 알죠. 완전 되게 알죠. 그래서 저는 추하거든요. 안 걸어 다녀요. 그 필이 너무 충만해서 음,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추한데. 자, 오늘 그래서 와이오크의 노래까지 소개를 받았고요.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가 음. 환기. 그쵸. 음, 환기해볼까였어요. 환기 좀 환기에 되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면서 좀 우리 가족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래 이런 노래 듣고 좀 돌아보고 내일 또 다시 한번 힘차게 잘 끌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또 함께해 주시잖아요. 그래야죠.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스포일러 조금만 해주세요. 사실 그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음. 내일만 보고 살거든요. 일주일 후까지는. 근데 제가 너무 성급한 질문이었네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으면 오늘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좀 오늘 지금만 생각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걱정도 많고 미래에 대한 뭔가 근심 뭐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만이라도 좀 다 내려놓으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난씨 네. 보내드리면서 텐시 러브의 Fly Away 듣겠습니다. 난씨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Oh yeah. Something is wrong.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Oh love, oh love, oh love, yeah. Oh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마냥 달콤하리라 믿었던 첫 연애가 초라하게 끝이 났다. 원망 섞인 눈물과 함께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남은 감정들을 모조리 흘려보냈다. 몇 장의 달력을 넘기면서 움터오는 설렘도 함께 넘겨버렸다. 그리고 지나가버린 달력처럼 내 자신을 시간이 흐르면 버려지는 쓸모없는 존재라 치부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꽁꽁 가두었다. 언젠가 반창고가 한 움큼 들어있는 내 지갑을 보고 친구가 폭소를 터뜨렸다. 반창고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였다. 다치는 것이 두려웠다. 상처는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불쑥 찾아왔고 나는 그게 무서웠다. 그래서 비가 올까봐 무거운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막의 상인처럼, 하늘이 무너질까봐 잠도 자지 못했던 기나라의 사람처럼 언제나 반창고를 지갑에 넣고 다녔다.
그런데 막상 상처를 받고 나니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마음은 오히려 조금 작아진 것 같다. 지갑에 있던 반창고를 꺼내 휴지통에 버렸다. 반지도 받지도 않은 상처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길 바라면서.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가벼워진 지갑만큼 마음도 가벼워지길. 고마워 정말 너무 늦지 않게 널 알 수 있게 해줘서 너로 인해 내가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게 해줘서 우리 함께 했던 하루의 끝, 오늘은 이누리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메이트의 너를 떠나 였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치는 걸 두려워하죠. 당연한 것 같아요. 통증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일단 통증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상처 입는 걸 막기 위해 일단 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몸이 다쳤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통증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글쎄 어찌 보면 통증이 있고 상처가 있어야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아프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통증 같은 것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는 좋은 경험이 돼서 나중에 살아가면서 또 비슷한 상황들을 겪지 않으시게 바랄게요.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이정희님. 남편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동생분과 동업을 하기로 했고 서로 의견을 내던 중 약간의 다툼이 있었나 봐요. 저랑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토닥토닥 해줬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저희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까? 남편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같이 울어주신 거, 그거 제 생각엔 최고의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울어줄 때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또 고마운 일입니까? 공감뿐만이 아니라 공감을 넘어서서 나와 같은 무게의 슬픔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또 나의 아내라니. 남편분은 좀 그날을 좀 기점으로 더 큰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상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힘내시게, 그리고 준비하시는 일이 잘 차근차근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빈님. 군인인 남자친구와 오늘 헤어졌네요. 조금은 많이 힘들고 허무하네요. 텅 비어버렸네요, 마음이. 이로써 남자한테 3번이나 차였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걸 또 한 번 배우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같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 또 더군다나 군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잘 보내주시고, 지금 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냥 이수빈님도 그럼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고 일하고 계셨던 것에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권현정님. 쫑디, 저 오늘 이사했어요. 27살의 첫 독립, 첫날 밤. 그리고 새 집에서 처음 만나는 쫑디네요. 기분 탓인지 쫑디를 만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의 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자주 오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변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변하면 항상 함께 하던 것들도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권현정님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또 생겼길 바라고요. 첫 독립이라고 하시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또 푸른밤 찾아오셔서 푹 쉬고 가시길 바랍니다. 0292님, 미술학원 선생님들입니다. 요즘 영구작 중입니다. 수업이 끝나도 집에 갈 수가 없네요. 하지만 내일이면 끝나요. 오늘도 잠은 못 자겠지만 쌤들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힘내십시오. 그래요. 연구작이 전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래도 뭔가 늦은 시간에 또 작품 만드시는 거겠죠. 힘내시고요. 수업하느라 또 지치셨을 텐데 밤에 또 뭐 작업하시느라 이래저래 뭐 심적으로 뭐 육체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기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14님, 쫑디, 저한테 언니 둘이 있는데 큰언니는 데이트를 하러 갔고 작은 언니는 썸 타는 분이랑 잘 되는지 자랑을 하네요. 전 방콕 했는데 얄미워요. 저도 연애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세자매인가 봐요. 근데 뭐 연애라는 게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타이밍 왔을 때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는 거니까 그냥 즐기시게 두시고요. 본인도 언젠가 그 언니 둘에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상대가 올 겁니다. 그때 참지 말고 대방출하세요. 모든 설레임과 조금 과장해서 해도 좋아요. 이럴 때. 자, 서울 영등포에서 이형원님이 보내주신 긴 사연 하나 만날게요. 저는 23살 여대생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대학을 전자공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음악이 아닌 A&R이라는 꿈을 찾게 됐어요. 음악 제작팀이죠, A&R. 돈을 못 벌더라도 졸업하면 꼭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4학년이 되니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돈은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주변 사람들이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괜히 조급해지고 자꾸 주변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집에서 우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제가 필요한 곳이 정말 있을까 싶어서요. 요즘은 무기력증이 생겼는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늘 음악을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꿈이 있다는 게 행복했는데 요즘은 꿈이 없는 게 차라리 행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이 청춘. 남들과 다르게 느리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요? 신청곡은 스위스로우의 그대에게 하는 말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A&R을 꿈꾸시는 한 분의 사연이었어요. 23살. 꿈이 없는 게 차라리 행복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네요. 글쎄요, 꿈이 없는 게 행복한 건가요? 그래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꿈이 있는 게 꼭 행복한 거예요 라고 제가 막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꿈이 있는 게 더 윤택한 삶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풍부한 감정의 기복을 줄 것이고요. 꿈이라는 게 행복함도 더 크게 줄 것이고 좌절감도 더 크게 줄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꿈의 중요성, 꿈의 뭔가 필요성, 이걸 제가 막 설득한다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글쎄 23살이잖아요. 아직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청춘이잖아요. 남들과 다르게 느리게 흘러도 정말 상관없어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다 하면서 사는 거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내가 뭔가를 꿈꾸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남들 다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굳이. 왠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나 안 하면 되게 뒤처지는 기분도 들고 막 나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내 인생에서 지금 이 1년, 이 6개월을 잘못 보내면 내 인생 10년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6개월로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네.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거, 꿈 같은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고 글쎄, 판단이야 물론 본인이 하시는 거겠지만 조금만 더 꿈을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셔도 괜찮다라는 말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스위스로우의 그대에게 하는 말, 그리고 캐러원과 세목의 숏컷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야트막한 마음 온조리 그대 홀로 쓸쓸히 Give me a shortcut, show me a way. 오늘따라 인간관계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네요. 제가 마음을 다 줘도 저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정말 걱정해서 고민을 들어줘도 제 고민이 있을 때는 그 친구는 형식적인 말뿐이에요.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친구가 없다는 게 우울하네요. (922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살면서 많은 감정을 주고받는데 그때마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누구나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선 더욱 그럴 거고요.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고 싶은데 세상은 꼭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준 건 나를 떠난 이상 있는 게 나를 더 힘들지 않게 할지 모릅니다. 계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인 거죠. 오늘 끝곡 레이첼 야마가타의 Reason Why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 think about how it might have been. Let's spend our days